시점이었습니다. 이 올림픽 이후에 90년대 중반까지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창업시장에서 상당히 이런 요즘 스타일의 현대적인 창업시장이 본격화됐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북경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듯이 그 당시에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상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창업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었던 그런 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서울 올림픽 효과로 인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외국계 라이센스 브랜드들, 외국계 유명한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특히나 이 외국계 라이센스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 한식 같은, 요즘 한국 한식의 세계화 요즘 상당히 뜨겁습니다만 한식 쪽에서 프랜차이즈화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것도 이 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권에서는 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으로 비롯된 이 5대 신도시가 땅 파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업자들은 내가 과연 창업한다면 과연 신도시 같은 아파트 상권으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재래식 이런 주택가 상권 뭐 이런 쪽을 놓고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도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부동산 시장, 이 아파트 개발 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상당히 양상됐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됐던 그런 창업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잘 됐던 창업 아이템은 크게는 먹자와 입자 아이템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첫 번째 먹자는 사실 그 햄버거 가게로 비롯되는 패스트푸드점. 두 번째는 여성 창업자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이 창업시장에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커피 전문점이 그 당시에 시작됐고요. 원두커피 전문점이죠. 세 번째는 호프집, 그리고 음식업과 쌍두마차를 이뤘던 의류점 중에서 이런 중저가 캐주얼 의류점, 이랜드 같은 이런 브랜드로 대변되는 이런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떤 그 창업시장의 공급시장을 리드하는 이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 들어서 이런 명태 일기생이 나오면서 명태형 아이템도 상당히 각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태 창업자들은 저희 같은 사무실에 와서 이런 명태 창업자로서 무슨 사업을 할까요? 그래서 아이템을 정하는 선택 기준을 얘기하면 첫째는 좀 남보기 좋으면서 깨끗하면서 그럴싸하면서 어렵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직장생활 연봉보다는 좀 많이 버는 사업, 그런 사업 좀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니즈는 요즘 최근에 시니어 세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명태 창업자들이 그 니즈로 많이 놓고 했던 분야가 첫 번째는 요즘 최근에 그 SSM 파동까지 비롯됐던 사실은 이 편의점 시장 상당히 그 당시에 처음 시작했고 요즘 우리나라의 편의점 2만 개 업소가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런 베이커리, 제과점 시장이죠. 그때 1등했던 브랜드 뭐 크라운 베이커리, 고려당 신라면과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사실은 요즘 그때 1등했던 브랜드가 지금도 1등하는가 하면 생각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과점과 함께 아이스크림 시장도 처음으로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한식 프랜차이즈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사실은 바로 90년대 후반을 맞이하는데 90년대 후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우리나라 국가부도 사태라고 하는 IMF였습니다. 이 IMF 시기는 창업시장에 상당한 그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오는데요. 특히나 저 부평의 패션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패션 상권 자체가 사실은 IMF의 영향으로 외식 상권으로 상권의 특성이 변화하기도 했던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창업시장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재미있었던 것은 경기 하강, 어려움, 위기 이 시기에 창업시장에서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출연했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90년대 후반 이 IMF 시기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아이템들을 좀 보면 그 당시에는 1억 원 미만의 초소형 아이템들 상당히 강했고요. 5천에서 1억 원 내외의 자금으로 뭐 좀 할 수 없을까. 자금이 적으면 힘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몸이 힘든 사업. 몸이 힘든 사업의 대표격이 노점형 사업,
배달형 사업 이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 호떡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800개까지 오픈했었던 상당히 그 IMF의 길이나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런 아이템도 출연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그 외에 뭐 이런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오직 실속 소비를 노리는 이런 선술집형 고깃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노점형 아이템들이 상당히 호황을 누렸던 게 또 IMF였습니다. 반대로 이런 실속 있는 아이템이 호황을 누린 반대로 이런 고급 아이템들 이런 좀 이를테면 인테리어를 많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 패스트푸드점처럼 인테리어를 많이 투자하고 5억 원 이상 이런 고급 아이템들은 상당히 좀 위기를 맞기도 했던 게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인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밀레니엄 시대부터는 지금부터 이 창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정말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밀레니엄 시대는 창업 시장의 패러다임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MF 시기가 어둡고 칙칙하고 좀 초소형 창업 이런 분위기였다면 밀레니엄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좀 화려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이런 다양한 브랜드가 시장을 공략하면서 상권, 창업 시장의 분위기는 점차 화려해지고 조금 붐업되는 이런 측면도 상당히 있었던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가 좋아지면 또 다른 모든 창업 아이템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2000년 이후부터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첫째 공급 시장 쪽에서 본다면 이런 프랜차이즈 시장이 대대적으로 많이 출현을 했던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자상거래 시장, 그다음에 TV 홈쇼핑 같은 이런 시장 상당히 커졌고요. 그다음에 대형